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나라 시황제 암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진시황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시황은 이제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알아볼 암살 사건은요, 시황제가 전국 시대를 통일하기 이전, 즉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이전의 사건인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편의상 진시황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진시황이 전국시대 통일 과정에 있었습니다. 전국 7홍 중에 진나라 빼고 나머지 6나라가 있었겠죠. 그 6나라 중에 3나라 정리하고 3나라가 남아있는 상황에서의 사건입니다. 그 남아있던 3나라 중에 하나가요, 연나라였습니다. 연나라는요, 원래 전국 7홍 중에서도 제일 약한 애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나라의 군사적 압박까지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연나라에 태자, 단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태자 단이라는 인물은요, 어릴 때 조나라에 인질로 가 있었고요. 그 인질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영정이라는 아이를 만나서 좀 친하게 지냈었어요. 바로 그 영정이 진나라 시황제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진시황이 조나라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빠가 조나라에서 인질 생활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진시황이 왕이 되고 왕이 된 그 진나라에 또 그 연나라 태자단이 인질로 와 있었어요. 그래서 태자단이 진나라에서도 인질 생활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진시황이 이 단태자를 아주 소홀하게 대했습니다. 그래서 연나라 태자단이 진나라에서 인질 생활 과정에서 좀 수치스러움을 많이 느끼고 결국 진나라를 탈출해서 연나라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진나라의 군사적 위협까지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진나라와 연나라는 군사적으로 맞짱 떠서는 연나라가 이길 확률이 없어요. 그래서 태자단이 그냥 바로 진왕을 죽여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뭐 개인적 원한도 있고 국가적 위기도 있었으니까 그런 결정을 했겠죠. 그럼 이제 자객을 뽑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때 자객으로 섭외된 인물이 형가라는 인물이었습니다. 형가는 위나라 출신 인물이었는데요. 당시 뭐 좀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는 뭐 방랑객 같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칼싸움을 좀 잘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형가라는 인물을 연나라에서 전광이라는 인물이 연나라 태자단에게 추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태자단이 전광에게 그러면 당신이 가서 형가를 좀 섭외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광을 보내면서 단태자가 전광에게 뭐라고 하냐면은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니 꼭 비밀을 지키고 누설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자, 그 당부를 듣고 전광이 형가를 만나서 연태자의 이제 의도를 전합니다. 그런데요, 형가가 진시황 암살을 바로 오케이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자 이제 전광이 그럼 그냥 우리 태자 만나서 좀 얘기라도 좀 해줘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가가 단태자를 만나기로 해요. 그런데 전광이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태자가 나를 너한테 보내면서 꼭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이 말은 태자가 나를 전적으로 좀 믿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는가? 그래서 내가 믿음을 주기 위해서 나 여기서 죽어버릴란다? 그러면서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형가는 태자단을 또 만나러 가요. 단태자를 만났는데도 형가가 진시황 암살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하지 않았어요, 초반에. 그래서 형가를 계속 단태자가 이제 설득을 해서 결국은 이제 형가가 암살을 하러 가기로 하는데요. 형가가 그럼 이제 진나라 시황제를 직접 가까이서 만나야 죽일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형가가 이제 몇 가지 프로젝트, 아이템을 달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뭘 달라고 하냐면은요, 연나라의 군사 기밀이 담겨있는 그 지도를 달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는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단태자가 그 지도를 형가에게 줍니다. 두 번째, 번옥이라는 사람의 목을 주십시오 이럽니다. 번옥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진나라에서 반란 일으키고 도망쳐서 연나라로 와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번옥이가요, 진나라에서 이 반란 일으킬 때 또 뭐라고 그러면서 반란 일으켰냐면 시황제 저거 가짜다 이거예요. 시황제의 혈통, 출생을 문제 삼으면서 반란을 진행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로 도망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황제 입장에서 번옥이 완전 죽여버리고 싶은 놈이에요. 자기 출생을 들먹거렸거든요. 자, 그런데 번옥이가 이제 연나라에 와 있다는 걸 시황제가 나중에 알게 되고 시황제가 연나라에게 번옥이 목 내놔 이랬어요. 자, 그러자 형가가 번옥의 목을 내가 가져가면 시황제 직접 가까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번옥이 목 주세요 이랬는데 단태자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를 의지하고 이렇게 피신해 와 있는 이 인물의 목을 제가 어떻게 뵙니까? 라며 거절을 해요. 그러자 형가가 이제 태자가
번호기 목은 못 주겠네. 그냥 내가 직접 만나야지 라며 번호기를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번호기한테 당신 목 주세요. 이런 거예요. 예, 번호기 만나서 어떤 대화가 오가냐면은요. 형가가 내가 시황제 죽이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걸 왜 번호기한테 얘기하냐면은요. 번호기는 시황제에게 원한이 있어요. 왜냐하면 번호기가 혼자 도망쳐 왔기 때문에 진나라에 있었던 번호기 가족과 친족이 다 몰살당했어요. 그래서 번호기 입장에서는 시황제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걸 형가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시황제 죽여줄게. 그러자 이제 번호기가 아 좋아 어떻게 할 건데 내가 뭘 도와주면 돼 이런 거죠. 그러자 형가가 네 목 줘 이런 거예요. 내가 네 목 들고 가면 시황제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번호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영영 시황제한테 복수할 수 없을 것만 같거든요. 형가가 그 일을 대신해 준다면 그럼 내 목을 줄 수 있겠군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호기가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형가가 번호기의 목을 얻게 됩니다. 자, 두 가지 아이템이 획득이 됐어요. 지도와 번호기 목. 자, 그럼 죽이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제 칼 필요하죠. 그래서 이 태자 단이요, 거금을 주고 어느 부인한테 단도를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칼에 독을 묻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또 죽이는 실험도 해봤대요. 그래서 실험 삼아 또 죽어본 사람도 있는 겁니다, 당시. 아무튼 이 검을 들고, 그리고 이제 형가가 진나라 시황제 만나러 가는데 이게 또 혼자 가면 모양새가 안 나요. 그리고 이제 가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같이 싸워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동행해줄, 나와 같이 가서 무슨 일 있을 때 같이 싸워줄 친구를 데려가겠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그 친구로 형가가 누구를 부르냐면은요, 노구천이라는 친구를 부르게 됩니다. 노구천이라는 친구는요, 형가의 도박 친구예요. 형가가 이제 조나라에 있을 때 도박하다가 그냥 둘이 한번 크게 싸우고 친구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 노구천이 매우 잘 싸우고 건장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나 걔랑 갈래요? 이래가지고 이제 노구천을 불렀는데, 근데 노구천이 무슨 일인지 제때 오지를 않습니다. 왜 안 왔는지는 지금도 몰라요. 예. 뭐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노구천은. 그래서 계속 노구천을 기다려도 안 오니까 단태자가요. 그러면 내가 추천하는 인물 데려가라 이러면서 진무양이라는 인물을 추천을 하게 됩니다. 진무양은 13살 때 살인도 했대요. 그리고 뭐 건장하고 뭐 힘이 세고 막 되게 무섭게 생기고 뭐 이런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자 단이 이 진무양 데려가 이랬는데 근데 형가가 아니요 저 노구천 기다릴래요 나 쟤 못 믿겠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진무양을 거절하고 노구천을 계속 몇 날 며칠 기다리는데 끝내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군사적 위협은 자꾸 오니까 단태자가 언제까지 기다리니 이 진무양 데리고 가 이래가지고 형가가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얘 데리고 갈게요. 그리고선 함께 진무양과 진나라로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진무양이 문제예요. 시황제에 있는 곳으로 들어갔죠. 지도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번호기 못 갖고 왔다니까 시황제가 바로 만나주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이 진무양이 완전히 겁먹어서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뭐 식은땀 흘리고 막 바들바들 떤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봐도 이상한 겁니다. 그 시황제가 야 쟤 왜 저러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형가가 얘가 북방 촌놈이라 이런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쫄아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시황제가 거기서 이거 뭐지? 이랬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황제가 그래 그건 뭐 제가 갖고 있는 지도 갖고 올라와 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형가가 지도를 들고 전상으로 올라가서 시황제 가까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도를 펴는데 그 안에 바로 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칼을 그 순간 딱 꺼내가지고 시황제 옷 소매를 잡고 칼을 휘둘렀는데 시황제가 급히 피하는 바람에 이 칼은 소매를 찢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황제 막 도망 다닙니다. 형가는 이 칼로 이제 시황제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시황제가 막 기둥 뒤로 막 숨고 난리를 쳤답니다. 형가가 이걸 빨리 못 빼요. 그 전상은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전상 위에 시황제 그 신하들이 있었는데요. 이 전상 위에 올라가 있는 신하들은요,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어요. 무기를 소지하고는 그 위에 절대 올라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전상 아래에 무사들이 있었어요. 이 무사들은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무기를 갖고는 또 전상에 왕허락 없이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올라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처벌당할까봐. 그래서 얘네는 안 올라오고 위에 있는 애들은 이제 무기가 없어서 무기 없는 전상 위에 신하들이 막 손으로 형가 때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튼 시황제가 칼을 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황제가 칼을 뽑으려고 하는데 이 칼이 너무 길어서 한 방에 이게 쭉 뽑히질 않았다고 합니다. 또 너무 꽉 꽂혀 있어서 안 뽑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등에서 빼십시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칼을 등으로 짊어지고 등에서 이게 뒤에서 빼가지고 빼면서 넘어지면서 시황제가 칼로 형가의 다리를 뺍니다. 다리에 부상을 입은 형가가 넘어지면서 갖고 있던 칼을 시황제에게 던졌는데 역시 그 칼도 기둥에 부딪히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황제가 달려들어 형가를 8번 칼로 찔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가가 죽어가요. 형가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시황제를 사로잡아 태자의 부탁을 들어주고 태자에게 보답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구나 라며 죽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태자가 형가를 시황제에게 보낼 때, 자, 시황제 딱 붙잡고 칼로 위협해서 지도 펴고 이 땅 연나라한테 줘! 라고 약속을 받아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형가가 소매를 잡고 칼로 딱 위협을 하고 지도 펴고 이 땅 줘! 연나라한테 줘! 이거 하려다가 빨리 못 빼서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형가는 죽었습니다. 그리고요, 시황제, 이게 지금 다 모든 게 연나라 때문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시황제 완전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나라 쳐들어가서요, 이제 연나라 이후 멸망시켜 버립니다. 연나라를 멸망시키고요, 형가와 관련된 자 모두 잡아 죽입니다. 형가 친구들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이때 형가 친구 중에 고점리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형가 친구기 때문에 잡혀 죽을까봐 도망을 쳐서요, 어느 집 노비 생활을 하는데, 이 고점리라는 사람은요, 축이라는 악기를 매우 잘 다뤘다고 합니다. 이 축이라는 악기, 뭐 오늘날 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비파형으로 이렇게 생긴 현악기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악기를 매우 잘 다뤘는데, 노비로 가 있다가 그 집 주인이 뭐 이제 축이라는 악기를 뭐 이렇게 현악기를 치니까 고점리가 훈수를 둔 거예요. 그러자 제 주인이 너는 이걸 잘 다루니? 시켜봤더니 엄청 잘 치거든요. 그래서 이 고점리가 축이라는 악기를 매우 잘 다룬다는 소문이 이제 전국적으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황제가 불러서 시황제 궁궐의 악공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고점리가 시황제 궁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고점리 마음속에는 친구, 형가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자, 그래서 시황제를 죽일 기회를 보고 있는데 이 궁궐에서 누가 고점리를 알아본 겁니다. 제 형가 친구예요.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황제가, 그래? 그럼 죽여야지. 근데 죽여 마땅한데 고점리의 악기 다루는 실력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시황제가요, 쟤는 악기를 잘 다루니까 악기를 치게 하고는 싶어. 근데 날 죽일까봐 겁나니까, 야, 쟤 눈 뽑아버려라. 이래가지고 이 고점리는 앞을 못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을 못 보는 상태로 시황제 앞에 가서 이제 악기를 연주하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고점리가 시황제를 죽이기 위해 자기의 악기 속에 납을 잔뜩 채웠답니다. 그래서 이 악기를 매우 무겁고 단단하게 만든 거예요. 또는 뭐 이 안에 쇠망치를 넣어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고점리가 이 악기를 들고 들어가서요, 이제 악기를 켜는데, 여기서 이제 악기를 켜면 이 안에 지금 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제대로 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고점리 뭐하니? 빨리 악기를 키시오. 막 이제 이래요. 그러자 고점리가, 나는 황제의 악공이라 황제의 명만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시황제가, 그래 고점리야, 그럼 나를 위해 악기를 연주하거라. 이렇게 시황제가 명을 내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고점리가 시황제의 위치를 파악하여 악기를 시황제에게 날렸습니다. 맞춰 죽이려고 한 건데, 그런데 맞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 시황제의 대사가 당시 거울, 청동 거울이 있었는데 거기에 반사가 돼서 그 반사된 소리를 듣고 청동 거울로 악기를 던져버렸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무튼 못 맞춘 거예요. 그런데 고점리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모른 거예요. 그래서 고점리가 어찌 되었는가? 맞았는가? 막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묻는 순간 바로 칼로 목을 베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점리는 그렇게 죽음을 당했어요. 시황제는 또다시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고 보면은 또 사람들은 역시 시황제 명도 길어요. 저럴 때 안 죽고 뭐 이런 얘기 하기 십상인데요. 시황제가 명이 결코 길진 않았습니다. 시황제의 죽음은 바로 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